오늘 X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테슬라 애호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케이스 룰란츠압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케이스 룰란츠압은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무역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엄격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이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국제 자동차 규제 표준을 정하는 유엔사나 유럽경제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걸까요? 폴리티코 기사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며 기사의 캡처 화면을 공유하였습니다. 캡처 이미지 속 기사는 유럽연합, 트럼프와 무역 협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제안.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규정을 수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5월 19일 유럽연합 국가들에 발송된 제안 문서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아는 한 사람이 폴리티코에 전했습니다. 이 제안은 월요일 저녁 독일 경제장관 카트리나 라이에 EU 무역 담당 최고 책임자 마로스 셰프초비치 그리고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경영진은 협상과 자동차 수입 및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연방수상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 관리들과 무역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 카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내밀 것이고 그로 인해 막혀있던 유럽 내 FSD 진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협상 카드로 쓸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FSD는 안전, 생명과 관련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FSD를 사용했을 때 인간 운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테슬라 구매자들은 이런 안전한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술을 갖고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다는 게 어이없기도 합니다. 구매자들이 돈 주고 산 기술을 이렇게까지 해서 열어야 합니까? 유저 플로리안 마이어는 만약 그들이 완전 자율주행, 즉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규제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야말로 이 불필요한 규제를 끝내버리고 많은 유럽인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로보 플록은 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현실적인 자율주행 규제, 즉 FSD를 몰래 방해해 왔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협상으로 FSD가 열린다면 그동안 의도를 갖고 규제를 막아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유럽을 자유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번 일로 유럽에 FSD가 배포된다면 트럼프보다 카말라가 나았을 거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어제 X에 장문의 아티클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글의 내용은 그리드 포밍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망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드 포밍 인버터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은 이어서 그리드 포밍 기술이 전압 및 주파수 안정화, 공장 대응, 블랙스타트 기능 등을 제공하며 기존 그리드 플로잉 인버터보다 약한 전력망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통합을 확대하고 전력망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표준을 통해 빠른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테슬라 메가팩의 이 게시글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메시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호소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및 충전 부문 부서장인 마이크 스나이더는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의 글을 인용하며 이는 그동안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미래 전력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4일 FSD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2023년 11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치명적 사고를 예시로 들며 FSD 베타 11.4.4가 햇빛 눈부심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는 앞선 차량 충돌 후 노인이 고속도로로 나왔고 마침 FSD로 그곳을 지나가던 테슬라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테슬라 커뮤니티는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FSD 13이 나온 지 한참 되었고 FSD 14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FSD
FSD-11 당시 사고를 예시로 드는 것은 너무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의적 보도라는 것입니다. 소야 메리츠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블룸버그는 차량의 구형 FSD 버전 11을 사용했다는 맥락을 누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FSD 버전 12로 엔드-투엔드 신경망 시스템을 도입,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운전을 구현했고 현재 버전 13을 사용 중입니다. FSD는 이미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기술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 라고 블룸버그 기사에 반박했고, 홀마스 카탈로그는 블룸버그가 오늘 새로운 공포조장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달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를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FSD가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란 이유로 2023년 11월 FSD 11.4.4 버전에서 발생한 비극적 충돌을 강조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보지 못한 차세대 비감독 모델은 논외로 치더라도 FSD 12는커녕 13이나 14 버전의 사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FSD 11 이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어처구니 없어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막 배포하기 시작한 2025.20 업데이트는 우리가 원했던 그록은 아직 미포함이나 매우 유용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왼쪽 뒷좌석 도어 핸들을 당긴 채로 3초간 유지하면 충전 케이블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더 테슬라 앱의 설명에는 차량이 잠금 해제되었거나 인식된 키가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3초간 당기면 충전을 중지하고 충전 케이블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케이블에 해제 버튼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차량 터치스크린이나 테슬라 앱으로도 케이블 해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잠금 해제 버튼이 없는 J1772 완속 어댑터나 서드파티 충전기를 사용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켄터키 사구에서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인 토마스 매시 의원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은 하원의장 존슨이 일론 머스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그의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해서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닥 와닿진 않습니다. 머스크는 진정한 미국 우선 기업가입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과 더 높은 자산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아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재정적으로 붕괴하면 화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가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때 그의 테슬라 매장은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후원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지만 그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터무니없는 소송 6건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끝없는 낯세자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시골 지역 광대역 인터넷 문제를 스타링크로 그가 해결했고,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패로 구제받은 이후 자동차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러시아 로켓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가 계속 정치에 관여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가 그만둔다 해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워싱턴 DC에서 양당 정치인들이 머스크와 그의 엔지니어들이 이루어낸 그리고 앞으로 이룰 놀라운 인간의 진보를 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머스크의 행보를 강력히 지지하였습니다. 머스크도 해당 글을 인용하며 미국 국기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142 meters. So, but the one in the middle will be fully capable of doing Mars, and thereafter it'll be a lot of performance improvements, and as has been the case with Falcon 9, we always end up making the rocket longer and increasing payload. So that's the game plan. Pretty straightforward. But it's important to emphasize, even with the rocket that we'll be launching just at the end of this year, it will be capable of making life multiplanetary, and thereafter it's just about continuing to hone the efficiency and capability of the rocket and reduce the cost per ton and reduce the cost per person to Mars. And like I said, ultimately make it so that anyone who wants to move to Mars and help build a new civilization can do so. So anyone out there, like how cool would that be? And even if you don't want to do it, maybe that you have a son or daughter who wants to do that, or a friend who wants to do it. And I think it would be the best adventure that one could possibly do, is to go and help build a new civilization on a new planet.
So yeah, ultimately we'll have 42 engines, which it was inevitable. As the prophecy foretold by the great prophet Douglas Adams in his book,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the answer to the meaning of life is 42. And so inevitably, the Starship stack will have 42 engines. And in terms of payload to orbit, what's remarkable is that it's 200 tons of, Starship will have 200 tons payload to orbit with full reusability. So this is twice the capability of the Saturn V moon rocket. The Saturn V moon rocket was fully expendable. Starship is fully reusable, but will have twice the payload to orbit of the next biggest rocket that made it to orbit, which is the Saturn V. In fact, without reusability, Starship would have about 400 tons of payload to orbit. So this is a very big rocket, is what I'm saying. So, but you need a big rocket, to make life multiplanetary. And then along the way, we could do very cool things like have a moon base, like Moonbase Alpha. Long ago, there was a TV show about Moonbase Alpha. You couldn't think about the physics of that too much because apparently, like the moon base was like drifting away from Earth. But anyway, we should have a Moonbase Alpha, which is the next step after the Apollo program would be to have a base on the moon. So you could have a gigantic science station doing research about the nature of the universe on the moon. Would be very cool. So in terms of when can you go to Mars? So you can go to Mars every 2 years or every 26 months. So the next Mars opportunity is at the end of next year in about 18 months. So November, December is the next Mars opportunity. So we'll try to make that opportunity if we get lucky. I think we'll probably have a 50-50 chance right now because we've got to figure out orbital refilling in order to have enough capability to go to Mars. But if we achieve orbital refilling in time, then we will launch the first uncrewed Starship to Mars at the end of next year. So this gives you an illustration of how does a spaceship go from Earth to Mars. So you got blue Earth there and red Mars. And I mean, the actual distance traveled on the Ark is close to like 1,000 times further than the moon. So you can't just go straight to Mars. You have to create this elliptical orbit with Earth at one point and Mars at the other side, at the far end of the ellipse, and then time the where you are in that ellipse to intersect with Mars. And this is the orbital transfer, how you do orbital transfer from Earth to Mars. And if you look on your Starlink Wi-Fi router, you'll see this image. Because the Starlink Wi-Fi is Starlink Internet is what's being used to pay for humanity getting to Mars. So I'd just like to thank everyone out there who has bought Starlink because you're helping secure the future of civilization and helping make life multiplanetary and helping make humanity a spacefaring civilization. Thank you.